안녕하세요. 리눅스 기초 수업을 진행할 리카그룹 중 IT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 박준수입니다. 수업을 보시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혹은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디스크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일단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파일 시스템에 유용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자, 파일 시스템 생성을 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당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란 컴퓨터 파일의 이름을 부여하고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 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 저장해야 하는지 등을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OS마다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윈도우에서는 NT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눅스에서는 ext4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란 OS가 파일을 시스템의 디스크상에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료를 계층적으로 저장하고 탐색하고 접근하고 조작하기 위한 추상적 자료 구조의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자체의 대용량화로 인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장되어지는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저장되는 파일의 수가 많아지므로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구조, 계층 구조를 보면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고요. 얘를 MB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얘기를 해서 저장 장치의 첫 번째 섹터를 의미를 하고요. 부팅할 때 실행되어야 할 부팅 코드, 부트스트랩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섹터는 디스크 저장 단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디스크에 관련해서 보자라고 하면, 이게 실제 이제 여러분들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분해했을 때 생긴 모양이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는 요 둥그란 판이 되는 거고요. 이 둥그란 판을 플래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터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탐색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실린더 혹은 헤드라고 하는 요 부분이 실제 움직이면서 읽거나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동작이 되면 지속적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회전하는 축을 스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회전시키는 모터를 스핀들 모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래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의 저장 구간을 이용을 하고요. 자력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강화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스핀들은 플랜터 중심에 있는 회전축, 스핀들 모터는 플래터를 돌리는 모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 속도를 나타낼 때는 R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5400, 7200, 100, 15000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 헤드를 받치는 역할, 즉 얘가 암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헤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헤드는 플래터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장치라고 해서 플래터의 한 장에는 위아래 에서 두 개가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보면 특히 ATA랑 SATA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TA가 흔히 IDE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하나 또는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게 이 ID 방식의 하드디스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요게 ID 타입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블 자체가 넓죠, 그죠? 그래서 실제 케이블을 보게 되면, 자, 하나는 메인보드에 꽂고 하나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꽂고 나머지 하나에 또 다른 하드디스크, 두 번째 하드디스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병렬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SATA는 직렬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렬 케이블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요즘 대부분 사용하는 게 이 SATA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요즘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PC 열어보면 다 요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땐 당연히 병렬보다는 직렬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스카시. 자, 스카시는 서버 환경이나 자, 워크스테이션은 고가의 시스템에 주로 이용되는 장치로서 자, ATA 즉 ID를 얘기를 하겠죠. 자, ADA보다는 더 빠른 RPM과 전속률, 길 수명, 안정적인 데이터 보존율 모든 면에서 더 월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전부 다 월등하지만 별도의 컨트롤러 즉 비용이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스카시호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따졌을 때는 자, ID가 가장 느리고 스카시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보면 트랙, 뭐 섹터, 실린더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자, 디스크 저장 공간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디스크를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즉 플래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야. 자, 섹터. 자, 섹터는 가장 최소 단위, 저장 단위 최소 단위를 얘기를 하고요. 이 하나의 섹터는 크기가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섹터는 크기가 512 바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섹터, 이런 섹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원과 원 사이 있죠. 요 전체, 자, 요 전체를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이라고 하는 운동장 트랙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트랙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실린더라고 하는 거. 자, 실린더는 다수의 플래터의 트랙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3차원적인 스택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 이렇게 회전축을 세웠을 때, 자, 트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의 트랙을 기준으로 하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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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 트랙이니까 원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요거, 요거, 요게 이제 하나의 실린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드의 용량, 자,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구할 때는 헤드수, 자, 헤드수는 얘가 헤드가 되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개가 되는 거고, 다음 실린더의 수, 다음 곱하기 섹터 수, 그 다음에 섹터당 기록 용량, 얘는 512바이트가 되겠죠. 요걸 다 곱하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섹터, 자, 첫 번째 섹터, 0번 섹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MBR은 512바이트가 되겠죠. 그럼 이 MBR에는 뭐 부팅할 때 실행되어야 하는 부스트 코드도 들어가 있고, 파티션에 대한 파티션 테이블 정보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슈퍼블럭. 자, 슈퍼블럭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일 시스템 생성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파일 시스템 아이노드 수, 그리고 마운트한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아이노드 블럭. 자, 아이노드 블럭은 반응이 아이노드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윈도우에서는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자, 아이노드라고 하는 거 파일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의 위치, 주소, 파일의 소유권, 허가권, 링크 수, 파일 유형, 사이즈, 날짜, 생성 날짜 혹은 수정된 날짜 등이 이 아이노드 블록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블록. 데이터 블록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존재하는 블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디렉토리 했을 때 한번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유용한 명령어. 자, 일단 df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디스크프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파일 시스템에 할당된 전체 용량, 그리고 사용 용량, 사용 가능한 용량,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현재 파일 시스템의 사용률 몇 %까지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포인트에 대한 정보, 어디에 마운트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는 모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 -i는 블록 대신에 아이노드 사용 정보를 출력해주고, k는 킬로바이트, h는 메가바이트, 그리고 t는 지정한 유형의 파일 시스템만 출력.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x는 지정한 유형의 파일 시스템을 제외한 정보 출력, 즉 두 개가 반대되는 옵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df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 파일 시스템 그러면 dv의 sda2라고 하는 놈, 자 얘가 우리 그제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 나눴던 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아이노드 블록스, 자 얘가 용량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바이트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사용한 양, 그 다음 사용 가능한 양, 그 다음에 사용률, 그 다음 마운트 포인트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얘는 누굴 얘기한다는 얘기야? 루트 디렉토리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dvsr0,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미디어의 CentOS 6.6 파일, 자, 이 cd-rom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스크 용량 대신에 아이노드를 출력하고 싶으면 -i 옵션 입력했을 때는 아이노드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df-h라고 입력을 하면 자 얘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로바이트보다는 메가바이트로 출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du. 자, 얘는 디스크 유즈에이지,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나 파일을 단위로 용량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얘는 옵션 사용 시 파일까지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는 전체 용량의 합계, -b는 바이트 단위로, -k는 킬로바이트 단위로, -l은 하드링크된 파일들까지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는 용량 단위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u-h /usr, 자 us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대한 전체 용량을 자 용량 단위로 표시를 해줘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보면 사이즈가 해당 디렉토리의 실제 사이즈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실제 사이즈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du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usr 안에 있는 개별 디렉토리에 대한 용량의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정규 표현식 중에 아스타리스크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잘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자, 다음 파티션. 자,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눴을 때 그것들을 각각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저장소로 나눈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파티션은 디스크에 연속된 공간이 존재해야 사용할 수 있다,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프라이머리, 익스텐디드, 로지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파티션의 종류를 보게 되면 자, 프라이머리, 자, 주 영역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종류가 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의 기본 형태로서 사용하는 역할은 저장소 역할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팅 영역이 생성이 가능됩니다. 그리고 최대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에 4개까지밖에 생성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개 이상은 파티션을 못 만든다는 얘기죠. 즉 4개 이상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익스텐드라고 하는 확장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확장 영역은 주 영역의, 즉 프라이머리 파티션의 개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 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자, 로지컬의 그릇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을 했다는 얘기는 뭘 확장하냐? 프라이머리 중에 하나를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얘는 저장소로 사용을 못하고요. 최대 1개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스텐디드를 하나 만들게 되면 프라이머리는 3개까지밖에 생성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저장소를 못하니까 이 안에 이제 저장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논리 드라이브, 로지컬 파티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또한 저장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단 얘는 익스텐디드 안에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수 제한은 없고요. 단 부팅 영역 생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해서 파티션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뭐든지 뭔가를 추가를 할 때는 시스템을 종료한 상태에서,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겠죠? 아무리 가상이라고 하지만, 그죠? 그래서 셧다운 해주시고, 자, 그러면 꺼진 상태에서, 자, 플레이어 CentOS 6.6 눌러주고, 여기 아래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자, 요게 지금 하드웨어들의 목록이 되는 거죠. 자, add 추가. 그러면 하드디스크 추가를 할 거고, 자, 새로운 버추얼 디스크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타입 나옵니다. ID 타입과 스카시 타입. 그죠? 둘 중에 스카시 타입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VM웨어에서는 스카시 컨트롤을 자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량은 자, 1기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스토어 버추얼 디스크와 싱글 파일. 자, 파일은 하나로만. 그리고 자, 디스크 이름 확인하고 디스크 파일 이름 확인을 하시고요. 피니쉬. 그리고 그럼 여기 뉴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스카시 타입 1기가짜리 생겼죠? 오케이 하고 플레이.
자, 해서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할 때 확인하는 명령은 fdisk -l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 자, 이름은 dev, 즉 디바이스 디렉토리에 sd 해서 순서별로 a, b, c, d 형태의 이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우리가 처음에 자 센터에서 설치할 때 이용했던 20기가짜리 하드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dev의 sda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dev의 sdb, 자, 얘가 방금 추가한 1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disk -L 했을 때 뜬다는 이유는 뜬다는 소리는 정상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 그래서 fdisk라고 하는 명령어는 자 파티션 테이블을 관리하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정보 자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 파티션 이제 설정 작업 뭐 생성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 때는 자 fdisk 써주고 뒤에 장치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눌 건 얘가 아니라 이제 얘가 되겠죠. 자 해서 자 M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자 명령어들 나와 있고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자 N add a new partition, 파티션 생성이겠죠. 다음에 D delete a partition, 파티션 삭제. P 자 파티션 테이블 출력. Q 저장하지 않고 종료. W 저장하고 종료. 일단은 여기까지는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차차 남는다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티션을 생성이니까 자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종류를 선택하라 라고 나올 거고요. 자 파티션 넘버, 자 첫 번째 파티션이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first 실린더, 실린더 아까 설명했죠. 자 해서 어디서부터 잡을 건지 당연히 처음부터 잡아야겠죠. 그래서 디폴트가 1입니다. 총 실린더는 1부터 130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130개까지. 첫 번째부터 자 라스트 실린더 어디까지 용량을 부여를 할 건지 자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실린더의 번호를 자 적어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 사이즈에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해서 용량으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500M 500메가 반 잡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P 출력해주면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이름은 SDB 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파티션 이름은 그 해당 하드디스크 이름 뒤에 숫자가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 자 extended 두 번째 파티션이 되겠죠. 그리고 자 방금 사용했던 게 65번까지 사용했으니까 자동으로 디폴트 66번부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300메가 자 그러면 자 봤을 때 블록스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그냥 용량 단위로 자 찍게 되면 2의 10승이 1024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뉘진 않아요. 약 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얘는 리눅스, 자 얘는 익스텐디드 파티션이니까 익스텐디드. 그리고 익스텐디드를 만들면 이제 로지컬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숫자 정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로지컬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5번부터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익스텐디드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실린더 66번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엔터 누르면 자 104번이죠. 라스트 실린더가 그죠? 끝까지 채워준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내가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뭐 100. 자, 이렇게 지정하면 자 100메가만큼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파티션을 생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나눌 때는 몇 개까지 만들어지는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자, 하나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얘를 쪼갤 거예요. 그러면 4개를 쪼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얘를 전부 다 프라이머리 자, 이렇게 생성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자, 5개로 쪼갠다 라고 했을 때 얘를 프라이머리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5개로 쪼갠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프라이머리를 3개를 만들고, 다음 남은 공간을 전부 다 뭐로? 익스텐디드로 잡고 이 안에 로지컬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얘를 익스텐디드로 잡고 이 안에 로지컬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죠. 최대 크기를 안 넘어가니까. 그죠? 이런 것만 주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 번씩 쭉 읽어 보시고요. 생성하는 거 해봤고, 자, 삭제 시에는 그냥 파티션 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 5번 지우면 5번 파티션만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W 누르고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그러면 fdisk-l 했을 때, 자, 이렇게 파티션 테이블에 파티션이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파티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파티션 안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사용할 때도 자, 파티션 이용할 때 자, 얘들을 전부 다 안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자, 이렇게 NTFS라고 하는 자 파티션들마다 NT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이 생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파일 시스템 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사용할 때는 mkfs make file system이 되겠죠. 그다음 옵션 입력을 하고
자, 파일 시스템 타입,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mkfs 파일 시스템 타입, 즉 파일 시스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옵션 디바이스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t는 파일 시스템 타입을 지정을 하고요. -c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기 전에 자, 배드 블록, 안 좋은 블록, 자, 불량 블록을 검사를 하고, -v는 작업 상태와 결과를 출력해주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ext4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하게 될 거고, mkfs -t ext4 dvsdb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티션 네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OS 타임 리눅스 블록 사이즈 하나의 블록은 102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자, inode 테이블 라이팅 문제 없다. 그리고 크리에이팅 저널 에서 문제 없고, 슈퍼블록스의 파일 시스템 어카킹 인포메이션 정보 집어넣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자, 결과값 중에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포맷됐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 윈도우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하고, 자, 파티션을 나누고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리눅스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는 파일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새롭게 만든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디스크 장치를 트리 구조에 임의의 디렉토리, 즉 마운트 포인트, 임의의 디렉토리를 연결시켜 줘야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윈도우 시스템은 드라이브 볼륨 문자, C 드라이브면 C, D 드라이브면 D, 이런 걸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운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자, 마운트 포인트는 파일 시스템을 디렉토리에 연결할 때, 이때 연결되는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고요. 루트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중이던 디렉토리를 마운트 포인트로 이용할 경우에는 존재하던 파일 디렉토리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마운트 포인트는 빈 디렉토리를 사용한다. 즉, 마운트 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연결시켰던 마운트 포인트 안에 있던 내용을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들 쭉 나와 있고, 자, async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비동기 입출력을 사용하고, 오토는 자, etc fs 탭에 지정된 파일 시스템의 보통기 자동으로 마운트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폴트는 기본, 요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DVB는 해당 파일 시스템을 문자 디바이스나 블록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EXEC는 파일 시스템 포함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고, 노토는 자동 마운트하지 않도록, NoEXEC는 해당 파일 시스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보안 목적을 이용을 하게 되고, No SID setUID가 되겠죠. 실행 파일에 존재하는 setUID와 setGIDBT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No 유저는 루트 웹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거나 언마운트하는 걸 제한한다. 즉 일반 사용자가 자, 마운트를 하거나 언마운트, 마운트 해제하는 걸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RO 읽기 전용, RW 읽기와 쓰기. 자, setUID 사용 가능, 싱크. 자, 얘는 동기식 입출력을 사용하는 거고, 유저는 일반 사용자도 파일 시스템 마운트 허용하는 거고, 유저스는 모든 일반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언마운트 하도록 허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 access time은 access time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파일에 액세스할 경우에는 유용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mkdir mp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자, 터치 자, mp 파일 1 mp에다가
mp5-1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리고 mount dev에 sdb1 mp 그러면 sdb1이라고 하는 장치와 mp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연결시켜준다라는 보시면 됩니다. 마운트 정상적으로 됐는지는 df-h 쳐보면 이제 이렇게 정보가 뜨죠. 그래서 sdb1 mp 그리고 mp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기존에 있던 mp 파일 1 기존에 있던 파일, 마운트하기 전에 있던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없어지죠. 그죠?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즉 마운트를 해제하면 다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마운트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에 마운트하기 전에 있었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빈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스트 바운드는 복구를 할 때 사용되는 디렉토리가 됐고, 얘는 파일 시스템당 하나씩 있다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mkdir 아니면 touch mp 그리고 mp 파일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해서 마운트 해제할 때는 umount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장치명 혹은 마운트 포인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마운트 해제가 됐기 때문에 df 디스크 풀이 했을 때 안 나오고 다시 mp 보면 자 mp 파일 1이라고 하는 파일이 다시 보이죠. 기존에 있던 파일 mkdir mp2 그래서 mount mp2는 당연히 비어있을 거고 mount dvs db1 mp2 됐고 보면 mp 파일 2가 보이죠. 결국엔 mp 파일 2는 DV의 SDB1이라고 하는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CD-ROM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장치명은 DVSR0가 CD-ROM의 이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마운트는 마운트 해제할 때 쓰는 거고 자 오토마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운트한 걸 재부팅하게 되면 자동으로 언마운트 즉 마운트가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팅 시 마운트를 자동하게 해주게 설정하는 기능인 오토마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옵션 있었죠. 오토라고 하는 옵션 그렇게 지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etc의 fstab 파일에서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c의 fstab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잘못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부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원본을 백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리부트부터 해봅시다. 지금 현재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재부팅을 해봤을 때 자,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마운트가 된다는 얘기야. 자, 해서 이 etc fs 탭을 이용해서 오토 마운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스트가 부팅되면서 파일 시스템을 어디에 자동으로 마운트하고 외부 지시들에 대한 마운트를 어떻게 설정할지, 거단 및 복구 등 옵션을 어떻게 이용할지, 아까 옵션을 봤죠. 시스템 부팅 시 etc fs 탭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파티션이 마운트되어 한 개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백업부터 받아놓도록 합시다. 백업 별거 없어요. 백업 디렉토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합사해두면 되지. 자, 그럼 백업에 f스택 복사해 두고 ls-l 이 아니지. 자, vi fs etc f스택. 잠깐만요. 귀찮대요. 안 돼가지고. etc f스택. 자, 보면 이렇게 아래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가할 때 자, 어떻게 추가를 해줘야 되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총 6개의 필드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필드는 장치명, 두 번째 필드는 마운트 포인트, 세 번째 필드는 파일 시스템 유형, 네 번째 필드는 옵션, 다섯 번째 필드는 덤프, 즉 백업 필요 여부 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백업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0번은 백업 안함, 1번은 백업함, 6번은 fsck 명령어로 무결성 체크 여부 지정 해서 fsck는 파일 시스템 체크를 얘기를 해서 부팅 시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0번은 그냥 체크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고 1번은 최우선 순위. 그래서 얘는 보통 루트 파티션만 1번을 갖고요. 2번은 자, 2번은 체크는 하지만 그 외에 병렬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끝에다가 div에 sdb1 이게 장치명이 되는 거고, 자, 마운트 포인트는 mp, 파일 시스템 타입은 ext4. 자, 옵션은 뭐 여러 개 지정해 주도 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덤프 백업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체크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루트죠. 먼저 얘만 fsck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하고 나가서 재부팅,
그래서 재부팅 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마운트가 돼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토 마운트, 자, 자동 마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 마운트까지 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